현재는 2억대이지만 추가 유찰로 1억대 가능성이 높은 집입니다. 수도권 인근 30분 거리에서 1억대 집이라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1억 갖고 수도권 근교 신축 전원주택을 찾고 있다면 이번이 기회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으니 끝까지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싸고 좋은 물건 자주 소개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제 신축급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근교에 1억 갖고, 물론 이제 지금은 2억 되긴 하겠지만 왜 1억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억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이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는 거는 이제 진입로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본권 진입로까지 보시면 약간 경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옹벽으로 쌓여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권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은 이제 대략 한 6에서 한 7m 정도 되는 도로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로 잘 포장이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본권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지층에는 그 지하형 벙커형 주차장 있고, 그리고 주출 있고, 그다음에 옹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이렇게 바로 될 수가 있는 게 도로에 잘 접해 있죠. 그래서 있는 게 좀 장점이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의 경계면도 저렇게 흰색 펜스로 잘 구분이 돼 있어 갖고요. 이런 게 또 괜찮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거는 이제 새 건물이에요. 2021년 승인 건물이라 지은 지 한 4년 차.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편함. 그리고 지층 주차장에서 이제 현관문 들고 들어오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단이 이제 요게 계단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계단이 이제 좌우로 해갖고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본건인지 보면요, 이렇게 전경을 좀 볼 수가 있고 인터폰도 있고요. 그래서 마당이 꽤나 넓어요. 이게 이제 땅이 거의 한 15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꽤나 넓고, 지금은 겨울인데 조경이 이제 뭐 잔디가 이렇게 녹색 변했는데요. 이따가 이제 조경된 그런 모습을 볼 텐데, 요거는 이제 전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감이 이제 그 밝은 베이지색으로 겉면을 마감했고요. 데크가 있고, 저기가 이제 추출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햇빛이 완전히 잘 들어오는 정남향은 아니에요. 약간 이제 남동향, 그 동향인데, 그래서 이제 이따 향도 잘 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펜스를 따라서 잔디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경수, 그 다음에 조경석까지도 이렇게 잘 관리가 된 모습. 그리고 땅의 경계면도 저렇게 흰색 펜스가 경계면을 잘 옆집하고 잘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기가 주출입구인데 주출입구에서도 이제 돌로 그 집까지 이렇게 좀 걸어가서 될 수 있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왔을 때 질퍽거리지가 않는, 그래서 이제 전경을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주출입구가 이제 계단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요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집들이 한 6채 정도가 있는데요. 본건만 요렇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집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비슷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좀 지어서 분양을 한번 싹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건 전경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위성 지도를 볼게요. 그래서 본건이 땅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도로 폭이 6m 정도 되는 도로 폭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주차를 하고, 여기 벙커형 주차는 있었고, 여기가 주출입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거실이 아마 이쪽일 거예요. 좀 이따 볼 텐데 거실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남쪽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그래서 완전한 정남향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그 남동향. 그렇죠? 그래도 햇빛은 잘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이제 옆집도 그렇고 이렇게 이쪽이 전원주택 단지로 부지가 이제 분양이 돼서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주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건 이제 빌라였어요. 아까 봤을 때. 그래서 주로 이제 논밭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논밭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어서 여기가 이제 메다 수는 한 2, 300m. 걸어서 한 2, 3분이면 버스 정류장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차가 있어도 좋지만 차가 없어도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읍까지, 그러니까 읍내죠. 여기가 이제 읍내에서 초등학교도 있고 행정복지센터, 초등학교, 이렇게 파출소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대략 한 1km예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은 뭐 1분, 2분, 1, 2분이고 뭐 걸어가도 한 5분, 10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왼쪽이 여기가 독립기념관, 천안하면 이제 독립기념관도 유명하죠.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지금 이쪽 이 왼쪽이 여기가 이제 동남구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천안시청이 있고요. 이쪽이 그죠? 이쪽에서 지금 보면은 한번 재볼까요? 그래서 천안시청까지도 대략 한 11km. 그래서 보시면 동남구청까지 여기가 이제 1호선이죠. 이렇게 1호선까지 갑니다. 그래서 천안역 있고 동남구청,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천안시청까지. 그래서 대략 여기서 8km, 구청까지는 천안역까지, 그리고 시청까지는 11km. 그러니까 차로 한 10분, 15분이면 여기 동네를 다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안 시내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면은 이렇게 당도하는 그런 거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위치는 완전한 시내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외곽에 있어서 차로 접근성도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KTX일 거예요. 이렇게 KTX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천안 아산역. 그래서 KTX 이용하기도 뭐 괜찮은 그런 위치고,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지금 반경을 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이런 게 이용하기에도 좀 괜찮은 그런 지리적인 입지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천안 JC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경부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면 서울, 여기가 이제 부산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리고 이제 이쪽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 청주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부 고속도로가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반경이 위로는 뭐 평택 제천 고속도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반경이 25km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차로 한 30분이면 여기, 그러니까 이제 경부 고속도로도 경부 고속도로는 뭐 천안 JC가 있으니까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부 고속도로, 그 다음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도 반경 한 30km, 25km니까 30분 거리에 이렇게 이제 어떤 지방으로 외곽 쪽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지리적인 위치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한 천안 시내 쪽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10분 거리. 그래서 이제 그런 거리적인 입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이제 여름에 감정했을 때 사진이에요. 보시면 잔디나 이런 게 조경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조경수도 잘 돼 있고 관리가 잘 된 모습. 그 다음에 펜스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 돌도 주출 입구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돌도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겨울에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땅이 질퍽거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잔디가 좀 되어 있다. 그래서 마당을 크게 이 땅이 150평이니까 땅을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름에 보면은 이 마당이나 이런 게 파릇파릇하죠. 그래서 한층 더 산뜻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여기 이제 다락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뭐 건물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가 지적도인데요. 여기 빨간 게 이제 본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빨간 땅이 이제 155평, 건물이 55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 한쪽에 귀퉁이가 돼 있고, 지금 이제 거실이 이쪽인데 마찬가지로 약간 정남향은 아니지만 남동향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1층, 2층 뭐 다락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주출입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 그 다음에 드레스룸까지 해갖고 지금 뭐 다용도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방은 하나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작은 방들이 좀 있어요. 다용도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층에는 방이 3개네요. 그죠? 이렇게 문까지 있어서 드레스룸 포함하면은 방이 한 2개 정도. 다용도실은 방으로 좀 치기 그래요. 그래서 방이 좀 크게 빠졌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주방하고 욕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1층은 이렇게 돼 있고 2층도 마찬가지로 방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방 2개, 욕실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복도. 그 다음에 다락은 아까 이제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다락 부분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하나, 그죠? 방이 하나, 2개, 3개, 그다음 욕실이 2개.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4인 식구나 식구 수가 좀 많은데도 충분히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33평이고요.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2층 13평, 그 다음에 지층이 있는데, 요건 이제 주차장이에요. 요거 주차장. 그래서 지층도 주차장도 9평. 이건 한 대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선 순위가 2022년 12월 12일이에요.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전입 미상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게 2022년 12월 16일. 그러니까 더 후순위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뭐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분석상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건축물 대장상도 보면은 지금 가구 수도 한 가구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 딱지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온전한 건물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 용도도 보면요, 1층 목구조, 2층 목구조에서 단독주택 잘 빠졌고, 지층도 단독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연식도 보면요, 지금 사용 승인일이 지금 보시면 이쪽에 2021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신축급이죠. 지금 2025년이니까 4년 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도 옥내 한 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격이 얼마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는 이건 시세는 아니고 우리 세금 매길 때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2018년부터 해갖고 보면은 3만 원대 갖고 2022년 폭등을 하네요. 그렇죠. 거의 몇 배인가요? 5배인가요? 그래서 지금 2023년 1월, 그 다음에 2024년 1월 해서 16만 원, 이건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여기서 이제 3.3을 해야지 이렇게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2년에서 16만 원, 15만 원에서 2024년 15만 원 해갖고, 이걸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평당 땅값이 50만 원 정도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건물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값도 있으니까는 요걸 가지고 이제 가격 매기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보시면 이제 대지, 지목은 대지고 관리지역 여기에요. 요게 이제 본건이에요. 이렇게 관리지역이고 성장관리지역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딱히 뭐 볼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뭐 매물이 좀 있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인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매물은 아니고요, 실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로드뷰로 본 건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건인데, 보면은 매매가 4억 2천에 됐어요. 4억 2천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땅이 152평, 얼추 비슷하죠. 본건은 155평입니다. 연면적이 40평. 본건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좀 더 작은데도 4억에 거래가 됐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계약일이 21년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아마 분양가가 이렇게 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여기 이제 두 번째인데요. 본건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인데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얘도 보면은 그 본건보다도 약간 이제 그 평수가 땅은 좀 더 크네요. 한 2평 정도. 그리고 2평 정도 얘가 더 크고, 그리고 그 건물은 좀 작죠. 36평이에요. 본건은 55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좀 작은데, 요것도 이제 작년, 지금 보면 계약일이 2024년 6월에 계약이 됐는데, 이게 이제 3억 8천에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지금 2억대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 1억대까지. 그래서 엄청 많이 가격이 지금 주변에 보더라도 좀 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본건이 요거가 이제 이게 이제 요거예요. 그리고 본건은 지금 안 보이는데 저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그 동네에 있는 건데, 얘는 규모가 좀 작아요. 이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규모는 좀 작습니다. 얘는 이제 땅이 100평도 안 돼요. 연면적은, 건물은 38평으로 좀 작죠. 그리고 계약일이 2022년 8월.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정도 됐어요. 계약된 지가.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2억대라는 거죠.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도
2억대의 거래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거래가를 보면은 좀 싸네 이런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네이버 매물인데요. 여기 이제 숫자 2라고 돼 있고 본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2라고 된 매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매매가 2억 9천, 매매가 4억 2천.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2억 9천, 얘가 2억 9천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4억 2천. 근데 이제 보면은 평수가 좀 작아요.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땅이 10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 32, 4, 3, 30평, 3, 4, 12. 건물이 한 4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0평 정도 땅이 되고 4, 32. 얘도 건물이 3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본건보다도 좀 작은데 여기에 매물이 4억 2천, 그 다음에 2억 9천에 매물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얼추 아까 실거래가랑 좀 보면은 좀 비슷하죠. 가격대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세가 오히려 이제 지금 전세가 한 90평, 땅이 90평, 건물이 40평 정도 되는 게 전세가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비슷하죠. 밑에도 전세가 2억 9천. 그러니까 전세가 한 2억대 형성이 돼 있고 본건 같은 경우는 3억 후반에서 4억까지도 실거래가가 찍혀 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본건은 2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추가 유찰되면 1억까지 해서 이런 가격을 보면은 싸다. 가격적인 게 살짝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펜스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종이조리가리가 하나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 소유자가 무슨 그 주식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설해마을 전원주택단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로가 이제 이 도로에 대한 그 소유권이 이 회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보면은 이 도로 자체를 그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수 매립관으로 인허가 또는 뭐 이렇게 주식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제 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뭐죠? 여기에 이제 본건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땅이에요. 요 땅.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위성지도로 봤을 때도 이렇게 분양을 할게 필지를 다 해놨고 여기도 마찬가지 다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요 땅을 갖고 있는 그 주식회사 사람이 본건에 대한 소유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분을 갖고 지금 이제 그 자기네가 이 땅이 이제 소유주니까 이 땅을 가지고 이제 어떤 협상이나 뭐 그런 거를 좀 빌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입로가 이제 남의 땅 사도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유권 행사에서 조금 더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지는 남겨놨죠. 지금 보시면 그 좀 협조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협의하셔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지금 연락처도 있어요. 현장 가면 연락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주랑 얘기를 해서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좀 그 협의를 할 수 있는지 돈 얼마 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지분이니까 아무래도 지분으로 이제 그 등기를 할 수 있냐 왜냐하면 나중에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런 지분에 대한 등기를 확실하게 받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12% 잘못됐네요. 오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감정가가 5억 5천인데 지금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죠. 2억 7천이면 50% 절반까지 까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억 7천인데요. 요것도 사실 보면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도 문제 때문에 소유권 행사가 그래서 땅 이렇게 돼 있고 2021년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첫 번째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사도 그 도로에 대한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얼마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협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싸게 해서 왜냐면 지금 이 주인이 그 도로 지인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낙찰이 높게 돼야지 아무래도 그 팔았을 때, 그러니까
경매로 됐을 때 배당받고 좀 남은 돈을 이 사람이 회수해 가지, 이게 계속적으로 더 떨어져고 1억 후반대 가면 완전 똥값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더 협조를 좀 잘 받아내서 좀 더 이제 가격을 좀 쳐서 그렇게 2억이 아니라 뭐 3억대까지도 낙찰, 좀 고가로 낙찰돼야지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을 테니까 아마도 1번 이 사도의 문제는 좀 더 협조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 가갖고 그 연락처 있죠? 010 땡땡땡인데 얘기를 잘 해갖고 돈을 받고 그냥 뭐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지분에 대해서 등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집 사갖고 나중에 이제 팔 때도 이 지분에 대한 등기를 받아야지 도로는 이렇게 이제 공유자끼리 지분으로 한 거다. 이게 이제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입자 같은 경우는 뭐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셔갖고 현장 답사가 필수니까 반드시 한번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싸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 가서, 그리고 매물을 제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세를 제가 이제 최근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세는 지금 저도 문서로만 본 거예요. 실거래가, 그다음에 나온 매물 가지고 그냥 참조를 한 것뿐이지, 요거는 사실상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1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1억에 매매가 됐는데 이게 싼 건지 이게 비싸게 거래된 건지 이 정황을 전후 사정을 몰라요. 당사자, 중개사, 매도자, 매수자만 이런 가격만 알 수 있고, 이런 숫자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봤을 때 4억 8천인가요? 최고가가. 이 4억 8천이 어떤 정황의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싼 건지 비싸게 거래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서상에 대한 어떤 이제 시세에 대해서는 분석은 반드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인근 부동산 탐문 조사를 해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갖고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좀 시세를 추정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만 하겠습니다.